내 이름은 정세월드. 도쿄 12년차 위기의 남자. 어느덧 본격적으로 시작된 도쿄의 여름. 땅도 타들어가고 내 마음도 타들어가는데, 그래, 너희들이라도 살아남아야지. 일본에서 6월은 모든 직장인, 프리랜서 사업자들에겐 공포의 달로 각종 세금, 고지서가 쏟아져 나오는 달이기 때문인데, 오늘의 할 일, 세금 정리, 유유. 혹자는 에이, 무슨 세금 가지고 엄살이래? 라고 하시겠지만, 이런 수도세, 전기세 같은 귀여운 친구들은 전부 제외하고, 당장 눈앞에 쌓여있는 고지서들만 해도 총합 3천만 원이 나왔으니, 국가가 나에게 해준 게 뭐 후. 퇴사 4개월 차 최대 위기이다. 퇴사해서 소득세는 아니고 그럼 무슨 세금들을 이렇게 떼냐면, 첫 번째는 고정재산세, 도시계획세로 한국의 아파트 재산세에 해당하는데, 이건 지금 사는 이 집의 재산세, 다른 하나는 낙가맥으로 집 세금으로. 다행인 건 일본엔 다주택자 뭐 그런 건 없어서 할증은 없다. 도쿄에도 상속을 받거나 한 뒤 처치 곤란한 집들이 많은지 아키야, 즉 빈집 처리 상담센터까지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도쿄도 이 정도면 교외, 시골은 얼마나 더 심각한 거지. 최근에는 무슨 사람 대신 허수아비들만 남아서 사는 마을들도 있다던데, 앞으로는 점점 어떻게 되려나 싶다. 무슨 이야기 하고 있었더라? 아, 재산세가 나왔고, 그 다음은 그나마 가벼운 국민연금으로. 국민연금이라 난 국민이 아니겠다, 안 내면 안 될까 싶지만, 일본에 사는 만 20세 이상은 의무 가입이다. 나는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월 17만원 정도 내고 있기는 한데, 10년 이상 내서 수급 조건이 되는 건 알지만, 그래서 몇 살부터 얼마를 받는 거지? 마냥 내기만 하고 있으니 갑자기 억울한 게 좀 알아봐야겠다. 놀랍게도 최근엔 일본 정보 시스템들도 꽤나 디지털화되어서 어디 보자 요래요래 하면 내가 받을 연금 계산도 가능해졌지만, 슈퍼 고령화 사회 일본 얼마 받기나 하겠어? 만 65세부터 월 9만 4천엔이라 많은지 적은지 전혀 모르겠는데, 그래도 장래 일본이 아닌 한국이나 해외 어디 살던 매월 그 나라로 해외 송금 해준다니까 어차피 해지도 못하는 거. 오래오래 살아남아 오래오래 받아내야겠다. 사실 여기까진 귀여운 친구들이었고, 지금부터가 공포 그 자체인데, 만지기도 무서운 이건 특별구민세, 도민세, 산림환경세, 줄여서 주민세로 현재가 아닌 작년 전체 소득의 특정 퍼센트다. 작년 소득이 내 인생에서는 최대 소득이었던 만큼 정신이 혼미해지는 금액이 나와서 주식 일부를 팔아야 할 것 같다. 의 충격이 가시기 전에 날아온 건 의료보험으로. 지난 12년간 병원에 가본 건 안약 받으러 안과 딱 한 번 가본 게 전부인데, 아니 무슨 보험료를 1,000만 원도 넘게 내라니 이게 뭐야 싶어 찾아보니 작년 내 연끌 수입으로 계산, 법정 상한선으로 내란다. 올해부터 백수인데 졸지에 손정희 회장과 같은 보험료를 청구받은 사람의 더 큰 고뇌는 따로 있었으니 첩첩산상중중. 마지막 봉투는 세금은 아니고 은행에서 보낸 거로. 제로금리 시대와 작별하고 급속도로 올라가는 일본 기준금리에 맞춰서 나의 연끌 주담대 대출금리도 함께 급속도로 올리겠다는 통지서이니, 퇴직으로 귀하디귀한 고정 월급이 사라진 지금 힘이 쭉 빠지는 기분이랄까. 외국에서 체납자가 될 순 없으니 내기는 하지만
오늘 당장 전부는 무리고 일단 1,400만 원만 낸다. 생계형 주식들 안녕. 생계 전에 납세 의무가 먼저 아니겠니? 고지서들은 마음의 평화를 위해 눈에 잘 안 보이는 곳에 감춰두고 커피 한 잔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을 좀 짜봐야겠다. 사실 회사를 그만둘 때 2년치 생활비 정도는 모아두긴 했지만 유튜브 수익은 매월 주택론, 원리금과 함께 사라지고 세금이다 뭐다 급속도로 잔고가 빠져나가서 회사를 안 다니더라도 돈 벌 곳이 없나 고민 중인 요즘인데 처음 생각한 건 일본 내 K 열풍의 편승이 한국 성수동 스타일 인테리어로 카페를 하면 잘 되지 않을까 싶어 실제 물건도 수백 개는 찾아보고 공부도 했지만 결론은 괜찮은 자리는 테이크아웃 전문 사이즈도 초기 비용 최소 1억 원에 월세 및 유지비도 월 8,900만 원 이란 건 했다가 망하면 내 인생 여기까지 란 말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커피 팔아서는 수익성이 안 나온다. 괜히 우리 동네에 카페가 없는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미지의 영역인 카페, 오프라인 가게는 일단 포기했고 10년간 IT 산업의 녹을 먹고 산 경험에 IT 어쩌고들의 도움을 받아 퇴사할 때 취미용으로 산 컴퓨터로 이것저것 해보고 있으니 이 컴퓨터 그냥 멍하니 있는 것 같지만 365일 24시간 내가 잘 때도 혼자 돈을 벌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AI 사용료를 월 30만 원 내는 데 비해 수입은 2,000원. 이게 회사였으면 파산을 이미 5번은 했으리라. AI로 어떻게 돈을 버는지는 수입이 1,000엔을 돌파하면 공유하도록 하고 그래서 당장 세금은 어떻게 내지? 으아. 그러고 보니 최근 배달앱 쿠팡이츠 일본 서비스에서 내 소문을 들었는지 배달을 시작하면 일단 10,000엔을 준다는 광고를 계속 띄우던데 보니까 뚜벅이 도보 배달도 가능한 것 같고 매일같이 하루 몇 시간 걷는 게 취미이기도 하니 나도 산책 겸 음식 배달을 한번. 포기. 여행도 괴로운 일본의 여름을 잊고 있었다. 사실 주변 사람들은 유튜브 뒀다 뭐해? 다른 채널들 보면 광고 막 붙여서 돈 번다던데 너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들 하시고 실제로도 하루에도 몇 건씩 문의가 오긴 하지만 이상한 고집장이 정세월드, 영양제, 화장품, 옷, 음식 등등 내가 모르는 건 내 이름을 걸고 추천을 못하겠으니 홍보를 한번 했으면 서비스와 함께 어깨 걸고 가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해보면 마지막 광고는 6개월 전 영어 공부 앱 스픽이었는데 모든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내돈내산으로 결제해 사용하고 있고 1, 2주도 아닌 131일 연속 사용 중으로 그야말로 핵심 사용자가 되어 100일 연속 사용자만 가입 가능한 모임까지 들어갔으니 그야말로 매일매일 사용해본 입장에서 영어 공부에 추천하는 서비스이다. 사실 지금은 일본에 살고 있지만 나에게도 책 하나 들고 전 세계 누비던 청춘이 있었던 만큼 다양한 언어도 도전해봤었는데 한국에서 회사 다니며 스페인어 학원도 다녀봤고 태국어 온라인 강의도 들어봤음은 물론 중국어는 아예 내 중국어를 못하면 돌아오지 않겠다며 출사표 던지듯 휴학 1년 동안 치고받고 살다 왔으니 이런 과정에서 깨달은 건 암기고 뭐고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뭐든 말을 많이 하는 거다. 그런 면에서 100일이나 연속 사용 중인 스픽은 탁월한데 초, 중, 고급, 비즈니스 코스는 물론 각 상황별 영어를 끊임없이 말하게 강요해준다는 거로 인터넷 강의와 다르게 문법 억양까지 잡아주니
이만한 게 없다. 사실 최근 이탈리아 여행이 소원이라는 어머니 명을 받아 가이드가 되어 가족을 모시고 유럽 여행을 다녀왔는데 오랜만에 외국이라 가기 전 혼자 스픽으로 특훈을 했으니 바로 프리톡이라는 AI 회화 기능으로 여기서 원하는 상황에 맞는 다양한 학습이 가능했다. 어디 보자. 상황은 나는 부모님 모시고 온 여행자고 상대방은 이탈리아 식당 직원으로 주문받는 상황으로 설정하면 이렇게 실제 로마의 식당에 온 듯 주문을 받고 나는 추천 메뉴를 물어보거나 모르는 메뉴 설명을 요청하며 사람도 아니겠다 부끄러울 거 없이 막 던지면 그건 이렇게 말해보면 어때? 하고 자동 교정도 해주니 비싼 회화학원을 가도 쭈삐쭈삐 말 못하는 극아이로서 여행 전반에 큰 도움을 받았다. 지난 100일간 매일 몇 마디라도 말을 하게 끈질기게 도와준 스픽의 특별 할인 링크도 설명문 댓글에 넣어놨으니 영어 공부 지금부터라도 회화 중심으로 다시 해보고 싶은 분은 좋은 찬스일 것 같다. 어우, 공부 이야기를 했더니 배가 싸르르 고픈 게 뭔가 먹어야지. 나가서 먹으면 다 돈이겠다. 요즘은 집에서 이것저것 만들어 보고 있는데 아니 이게 이렇게 만들기 쉬운 거였어? 라는 게 최근 있었으니 떡볶이다. 전용 소스고 뭐고 다 파니까 집에다 쟁여놓고 먹고 싶을 때마다 대충 끓이기만 하면 되니 오늘부터는 우리 모두가 떡볶이 요리사. 그러고 보니 6월도 벌써 후반부로 올해도 꺾여가는데 어라? 이게 맞나? 아, 올해도 꺾여가는데 올해 목표 중간 리뷰를 해보자면 퇴사하기는 완전 달성했고 수영 배우기는 동네 수영장 신청이 고시 수준이라 아직 시작도 못했으며 남는 게 시간이라 책 읽기 목표는 순조로운 데다가 출판사 다니시는 구독자님이 일본 관련 책도 잔뜩 보내주셔서 감사히 잘 읽고 있다. 그런데 목표로 했던 것 중에 한 가지 고민 중인 게 있으니 10월에 있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기로 해놓고 아직 공부를 하나도 안 했단 거로 변명이라면 까먹어버린 중국어 복구에 시간이 들어가고 있다. 중국어든 공인중개사든 둘 다 배워서 쓸 일은 별로 없겠지만 그것이 고민이로다. 혼자 먹는데 라면 사리 한 개는 너무 많을 것 같으니 반 개만 넣고 끓여주고 졸여주면 오늘의 엽새 떡볶이 완성. 대낮이라 맥주는 자제하고 탄산수 하나 꺼내면 세상 남 부러울 게 없구만. 세금의 공습에 이제부터 시작될 불더위까지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저도 여러분도 올해 하반기 목표 전부 달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